자, 여러분이 톰캣이 실행이 됐으면 이렇게 화면에 뜨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압축을 풀어놓은 이 프로그램, 이게 톰캣인데, 이 톰캣에 보면 웹앱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웹앱스라는 폴더가 뭐냐, 웹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폴더입니다. 여기에 자, 루트라고 하는 대문자로 폴더가 하나 있는데요. 이 루트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 webinf라는 폴더랑 index.jsp라는 파일이 보이고 여러가지 그림 파일들, 파비콘 등등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index.jsp라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노트패드를 열어볼게요. 지금 우리 웹 브라우저에 보여진 화면이요. 이 JSP 파일이 처리된 결과물입니다. 자, 보면 꺽쇠가로 %로 뭔가 주석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태그로 페이지, 세션은 펄스고 인코딩은 뭐고 막 써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거 뭐예요? doctype HTML 써 있네요. HTML5 doctype 선언이죠. HTML 태그가 있고요. 헤드 태그가 있고요. 타이틀도 있고요. body, div, span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퍼센트 꺽쇠가루가 보여요. 그리고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내용들, 요게 JSP 파일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HTML 태그인데, HTML 파일인데, 거기에 뭔가 이상한 다른 태그들이 보입니다. 얘네들이 JSP 코드들이에요. 그리고 JSP 코드는 누가 처리를 하냐면 톰캣이 처리를 합니다. 톰캣이 처리를 해요. 그리고 처리된 결과를 브라우저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의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시면 자, 분명히 실제 JSP 파일에는 이런 주석들이 보이는데 여긴 주석이 없죠. HTML 코드만 돌아와 있고요. 타이틀 쪽을 보면 타이틀에 분명히 %로 만들어져 있는 태그가 있었는데 브라우저에 돌아온 값을 보면 타이틀에 그런 게 없어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네트워크 탭에 이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로컬호스트 8080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새로 고침 해보시면 서버가 꺼져 있어서 지금 답이 없네요. 서버를 다시 켜고 실행을 해보시면 요청에 응답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헤더를 보면 로컬호스트 땡땡 8080 포트로 요청을 했다. 그 요청의 방식은 get, 뭔가를 얻어오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서버가 200이라고 하는 응답 코드를 줬다. 이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200이란 응답 코드와 함께 리스폰스 바디에 돌아온 내용이
HTML 코드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도 없고 달러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HTML로 표현될 수 있는 값들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림 파일이나 CSS 파일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도 각자 다 요청을 했네요. 이 내용들이 지금 여기다 표현이 된 거고요. 그럼 이걸로 봤을 때 JSP 파일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JSP 파일은 톰캣이 갖고 있는 거예요. 톰캣이 갖고 있는 파일이고 여러분의 브라우저에서는 서버에 요청을 한 거고요. 서버에다 요청을 한 건데 별다른 자원에 대한 이름은 쓰지 않았어요. 톰캣이 저런 요청을 받으면 디폴트로 인덱스 어쩌고 하는 애들을 찾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dex.jsp라는 파일을 갖다가 응답을 해준 건데 분명히 JSP 파일의 내용에는 %태그로 만들어진 이상한 코드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브라우저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그런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 어쩌고저쩌고 하는 코드들은. 그럼 그건 다 어디서 처리했다? 톰캣이 이 내용들은 다 처리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된 결과에 따라서 이 응답할 HTML 태그 모양에 맞춰가지고 거기다 값들을 표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ndex.jsp 파일 안의 내용 중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주석은 다 지워버릴게요. 그냥 수정해도 됩니다. %골뱅이 태그로 시작되는 부분 내비두시고 그 다음에 % 태그로 뭐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도 그냥 내비두고요. 바디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보겠습니다. 바디의 내용. 바디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지워볼게요. 헤드는 그냥 두고요. 바디 내용만 다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hello JSP 그리고 꺽쇠가로 %는 new java.util의 date %닫기 now date is 이렇게 써볼게요.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위에 주석은 그냥 필요 없어서 지워버렸고요. 바디의 내용을 다 지우고 이렇게 문자열을 써서 이 부분은 %는 그리고 % 꺽쇠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자바 util의 date라는 객체를 생성하겠다. 이거 자바 코드죠? 이렇게 써놓은 걸 저장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로컬호스트 8080 디폴트 요청이 아니라 직접 요청을 해보죠. 슬래시 index.jsp라고 요청을 해보시면 자, 결과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새로 고침할 때마다 정보가 어떻게 되고 있죠? 변경이 되고 있죠. 자, 브라우저가 바꿔서 처리한 거예요, 이거? 이 값을 브라우저가 바꿨나요? 클라이언트가 바꾼 건가요, 이거? 이 값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서버가 만드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소스 코드, 응답 코드를 구경해 보시면 index.jsp를 요청해서 돌아온 응답 내용을 보시면 저 %가 붙어있는 꺽쇠가로들은 전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써놨던 것도 보시면 now date is 뒤에 나오는 이 값은 서버에서
new java util의 date라고 하는 걸 처리한 결과물이 이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브라우저의 응답이 된 겁니다. 이래서 동적 페이지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적.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고 있죠. 서버에서 그 시점에 그렇게 처리한 결과가 돌아온다. 요게 아주 기본적인 JSP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이해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기본 톰캣을 실행시키면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이 루트에 있는 이 자원들 있죠? 이 자원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원들. 그렇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8080이라고 요청하는 이 최상위의 경로는 현재 톰캣의 동작 설정에 따라서 루트 폴더와 동일시 취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어떤 자원을 달라라고 서버에다 요청을 하면 지금 최상위에 있는 index.jsp를 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 JSP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퍼센트 태그들 JSP 태그, 그 다음 자바 코드 이런 것들을 서버에서 다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물로 HTML 태그 여기에 값만 표시 해가지고 응답을 해준 거예요. 웹 서버는 정적 항상 고정적인 결과값만 제공해주는 서버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지금처럼 뭔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게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다라는 겁니다. 이 역할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꺽쇠가로 퍼센트 꺽쇠가로 요 사이에다가 N1과 N2를 더한 결과값을 바로 출력한다라고 해보죠. N1과 N2의 값을 출력하겠다. 이렇게 적어봐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 사이에 넣죠. 이 사이에다 넣을게요. 따라서 써봅니다. request.get 파라미터 n1 그리고 저 n1의 값을 int형 변수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냥 담으면 안되고 인티저에 parseInt에다가 요걸 담아주도록. 그래서 동일하게 n2에다가 인티저에 parseInt request의 get 파라미터를 n2 해서 받아주시면 돼요. n1과 n2를 가져다가 요걸 만들어내라.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결과값은 여기다 위치시켜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index.jsp를 요청할 건데요.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index.jsp를 요청할 겁니다. 요 뒤에다가 물음표를 적으신 다음에 n1는 10 ampersand n2는 20 요걸 적으시는 거예요.
요 뒤에다가 요렇게 물음표부터 요만큼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뭐가 돌아오네요. 30이라는 값이.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서버에서 처리된 결과가 여러분 브라우저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동적이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느낌이 올까요? 웹 브라우저와 톰캣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기능이 어떻게 서로 차이가 있는지, 두 녀석의 역할이 뭔지 그 개념을 여러분이 명확히 알고 있어야 JSP든 자바든 HTML이든 이 코드들을 쓰면서 아,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이런 걸 썼구나. 아, 여기선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개념을 알고 알아가면서 코드를 짜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 JSP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 코드를 왜 쓰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고 공부를 해놓고도 뭔지 모르고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배우나 마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JSP 수업은 이게 끝입니다.